아, 네. 네, 저희 7시가 다 돼가지고요. 이제 입학 설명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채팅으로 좀 쳐주시면 제가. 네네네. 저희가 지금 이 온라인 입학 설명회 신청을 받았는데, 한 350명 정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뭐,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 녹화해서 또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올려드릴 거라서요. 나중에 혹시 또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 혹은 뭐 주변에 보려고 했는데 못 보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시간이 돼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지금 융합데이터과학대학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책임지고 있는 신승준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그리고 저희 계약학과가 있어가지고요. 저희 LG CNS 신입채용팀에 선생님들 몇 분 모시고 그다음에 행정실 선생님들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일단 발표는 제가 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Q&A 사전 질문도 받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이제 CNS 쪽에 인사 담당자의 어떤 의견이 필요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CNS 신입채용팀에서 자세히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일단 음은 다 소거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스피커에 나오면 이제 에코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 슬라이드 잘 보이시죠? 예, 그러면은 제가 한 2, 30분 정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질문 받고, 뭐 1시간 내외로 생각보다 좀 길어지긴 하던데요. 한번 내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융합데이터공학대학원 3기 26학년도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원은 사실 통계학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과학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모든 것의 핵심 원리가 사실은 통계적 학습, 데이터로부터 러닝하는 스태티스티컬 러닝을 기본으로 깔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핵심 원리를 배우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 관련한 뭐 DS나 AI 관련한 비즈니스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해서 어떤 실제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저희가 이 대학원을 2024년에 개원을 했고요. 사실 우리가 이 DS나 AI 관련한 응용을 위해서 응용을 잘하는 그런 전문가를 키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학부 때 어떤 통계학이 됐든 수학이 됐든 산업공학, 뭐 컴퓨터공학, 전기전자 등등 이제 그 4차 산업 관련한 전공 지식을 먼저 배운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조회사라든지 뭐 등등 다양한 도메인 비즈니스로 가서 이제 전문가로 성장하는 주요 무기는 이제 어떤 그 4차 산업 관련한 전공 지식이 주요 무기고 거기에 이제 도메인을 얹어서 이렇게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이 계실 거고요. 반면에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이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붐업을 하게 된 그러한 비즈니스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그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을 이미 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스킬들을 이제 습득을 해서 그쪽 해당 분야에서 또 4차 산업 전문가로 이제 활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어떤 대학원, 그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라든지 뭐 AI 대학원 혹은 뭐 다른 유사 대학원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그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주로 이제 교육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부 때 관련 전공을 하지 않으면 이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대학원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어, 이미 도메인에서는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도메인 전문가 분들 중에 그죠? 전공 지식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는 없지만 충분히 어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만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데이터 사이언스 AI 스킬들을 잘 전수해 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도메인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해서 전문가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교육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그 대학원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식적인 부분은 수학, 통계학으로 이론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계산이나 프로그래밍 관련된 이제 이공학적인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잘 합쳐서 이제 응용해 그래서 가치를 만들어야겠죠. 그죠? 거기 세 가지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학과 통계학을 응용해 갖다 붙이면 흔히 말하는 이제 데이터 분석과 애널리틱스가 되고요. 수학과 통계학 그리고 계산 프로그래밍을 잘 적절히 합치면 이제 기계학습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응용과 계산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코딩하고 응용만 가지고 뭘 하다 보면 잘못된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덴저 존이라고 제가 붙인 건 아니고요. 네, 다른 분들 이제 다른 곳에서 가져온 건데 좀 동의를 하는 바 있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희 그 융합데이터과학 대학원은 이 세 가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개요를 좀 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비전공자 직장인을 위한 특수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AI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 데이터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이미 근데 이게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전공과는 좀 다른 결의 어떤 지식이 필요한데 계속 이쪽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려면 DSA 관련 지식을,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적절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사실 데이터나 이런 거, 4차 산업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장기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명도 늘어나고 그죠?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4차 산업 관련 리스킬링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 이 주요 이제 저희의 어떤 대학원의 관심 대상,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학과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두 개의 학과는 사실 저희가 계약학과 LGCNS와 협업을 통한 계약학과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인 구분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하나의 학과처럼 운영되고 있고 학생분들도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학과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냥 학과처럼 잘 지내고 계십니다. 수업도 다 공통으로 듣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저희 모집 인원은 그 융합 데이터공학과 30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약학과가 아닌 일반 학과이고요. 그래서 이제 LGCNS에 이제 그 채용 연계형으로 CNS로 이제 취직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 지원을 하시고요. 저희가 LG CNS와 함께하는 AI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20명을 모집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10명만 채용 연계형으로 선발을 하고요. 10명은 CNS 내부 재교육 내부 직장인데 그러니까 재직자들을 위한 재교육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융합 데이터과학과에 지원을 하시거나 혹은 AI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 채용 연계형으로 지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곳에 참석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대학원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대학원은 많은 특수대학원들이 그렇지만 특히나 저희는 직장과 이 그 수업을 병행하도록 병행하기에 최적화하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처음부터 좀 디자인을 세심하게 했고요.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일단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이 없는 이유는 학위 취득 기간을 3학기, 그러니까 최대한 줄이기 위한, 그 어떤 방편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서 정한 최소 이수학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학점 듣고 졸업시켜드리고 이런 거 못합니다. 30학점 이상 수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단기간에 이것들을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학이 없고 1년 내내, 그러니까 8모듈 동안
1모듈이 7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7주 모듈 7, 7, 7, 7, 8, 56주 동안 쭉 계속 강의를 하는 수업을 들어서 이제 학위를 받는 그런 좀 인텐시브한 프로그램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입학을 하시고 보통 특수대학원은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1년 이상 거의 절반 정도의 시간으로 그 학위를 취득하실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도 당연히 이제 그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시고요. 금요일 퇴근하시면 이렇게 저녁에 오셔서 수업 들으시고요. 토요일 날 오전, 오후 이렇게 강의를 세 번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희는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회사 다닐 때 회사 다니다가 퇴근하면 금요일 퇴근하면 스위치를 딱 꺼서 학교 스위치를 올리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수업 시간을 좀 디자인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회사를 같이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뭐 출장이라든지 뭐 불가피한 일 때문에 그 결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수업을 그냥 미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강의 실황을 전부 다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각하시는 경우에 이제 오시면서 뭐 유튜브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스트리밍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결석을 하셔도 그 강의 실황 녹화본을 제공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안 되는 건 저희가 온라인 전용으로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강의 실황을 녹화하는 거라 이 녹화본을 그냥 여러분이 계속 들으시면 실강에 비해서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실황 녹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온라인, 오프라인을 뭐 온라인으로 다 들으실 수는 있지만 이 온라인 뭐 스트리밍이나 녹화본은 어떤 보조적인 수단, 보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석했을 때 어떤 메이크업을 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이거에 의존해서 수업을 그러면 학교를 한 번도 안 나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 그 저희가 제공하는 수업의 어떤 그 질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여기 그리고 보니까 요 화면에 이렇게 낙서가 돼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왜 이게 될까요? 제가 한 건 아니고 누군가 패드로 하신 분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껐다가 한번 켜볼까요? 그럼 다시 될래나? 잠시만요. 네, 다시 이걸 하면 살아날래나? 네, 다시 하니까 괜찮네요. 네. 자, 그리고 저희 대학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특수대학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들의 경우에는 수업이 우리 그, 그 대학교 전임교원이 강의를 하는 부분이 소수고요. 대부분 이제 외부 강사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 대학원 정말 이제 좀 공들여서 만들어서 이 모든 과목을 저희 고려대학교의 전임으로 계시는 교수님들이 다 담당을 하십니다. 저 포함해서요. 다만 이제 한 과목 그중에 이제 에메롭스라는 수업인데 요거는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약간 프랙티컬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 LG CNS에 있는 전문위원, 박사급 전문위원 분이 오셔서 겸임 교수 형태로 강의를 하시고요. 그 한 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은 다 고려대학교 전임 교원이 담당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도 그냥 이렇게 뭐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탄탄하고 약간 이론적인 부분도 이렇게 잘 갖추고 있으면서 아주 빽빽하게 알차게 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특수대학원이니까 당연히 공부만 하는 건 아니고요. 공부 외적으로 여러분들끼리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비교과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뒤에 나오겠지만 DS 포럼이나 아니면 저희 워크샵, MT죠. 그리고 각종 원외 모임들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학과의 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리큘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은 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가셔도 잘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모듈, 이게 첫 학기 때는 기초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수학, 확률, 통계학,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데이터 핸들링하고 시각화하는 거,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이 프로그램을 조망하는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이라는 개론 수업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전공자들도 충분히 뒤에 나오는 어려운 내용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초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핵심 코어 부분에서 이제 statistical learning, 통계적 학습,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부터, 그리고 다양한 어떤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프리딕티브 모델링 관련한 부분, 그리고 좀 스탠다드하지 않은 그런 뭐 오염된 자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죠? 뭐 임밸런스가 굉장히 심한 데이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스탠다드하지 않은 상황의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까지 쭉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다루는 응용 데이터 분석 방법론 수업들을 이제 핵심 교과목으로 처음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고요. 이 내용들을 배우고 나면 이제 최근 AI 기술의 핵심이 되고 있는 딥러닝과 강화학습 그리고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 디지도 학습에 대해서 또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얹는 어떤 디플로이하는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MLOps 개론까지 해서 이렇게 핵심 교과목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7, 8모듈에서는 다양한 이제 좀 특수 토픽들, 뭐 베이지안이라든지 시계열 자료, 인과 추론, 그다음에 explainable AI, 그다음에 텍스트 자연어 처리, 그다음에 뭐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심화 모듈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그 AI 툴들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무언가를 실습해보는 형태의 수업으로 사례 연구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석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뭔가 연구의 형태로 무언가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7, 8모듈의 수업을 듣지 않고 캡스톤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온 프로젝트를 교수님들과 함께 어떤 리서치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캡스톤 트랙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원하는 분들이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면 그걸 교수님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교수진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이제 융합데이터과학대학원에 고려대학교 전임교원이 20분 계시고요. 대부분은 통계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8분이시고요. 이분들 중에는 통계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뭐 강화학습하시는 뭐 이경재 교수님은 전기전자 공학과 박사시고요. 딥러닝 하시는 이제 임성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수학 베이스로 인공지능 대학원 두 분 다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통계학과에 부임하신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머신러닝이나 이런 쪽에 이제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이 대학원에 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보험이나 아니면 금융 그리고 아니면 바이오 쪽에 어떤 데이터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도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관심사에 따라서 다양한 교수님들과 좀 친분도 맺고 그리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경제학과에서도 저희가 한 분 모셨고요. 이분은 이제 베이지안 계량경제학자시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금융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 관련한 전문가이시고요. 또 행정학과 좀 멀어진 것 같지만 행정학과에 놀랍게도 컴퓨터공학 전공하신 교수님, 텍스트 분석이라든지 뭐 딥러닝 이런 거뭐 라지 랭귀지 뭐 이런 거 전공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저희가 모셔서 이렇게 20분이서 저희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LOps 같은 경우에는 LG CNS의 박사를 가지고 계신 박사가 아니면 대학원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 한 분, 김진수 위원님 모시고 MLOps 그 개론에 대해서 수업을 이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위 청구 요건이고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들어오셔서 뭐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3학기 이상 일단 등록하시고 이제 16과목 24학점. 이제 모듈제라 한 모듈이 7주, 실제로는 8주 분량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1.5학점이라서 16과목 24학점을 이수하시면 수료가 되고 종합시험도 보고요. 종합시험을 보는데 만약에 평점이 높으신 분들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료를 하신 다음에 종합시험을 합격 또는 면제를 받으시고요. 저희가 트랙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점 트랙은 이제 7, 8모듈에 이제 캡스톤 교과목을 제외하고 이제 9학점 그대로 듣던 대로 6과목을 이수하시면 되고요. 혹시 내가 캡스톤 트랙으로 해서 뭔가 리서치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캡스톤 교과목을 신청해서요. 그걸 신청하고 그다음에 지도 교수랑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한 뒤에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이제 그러면 졸업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받으시게 되는 수여 학위는 마스터 오브 데이터 사이언스 이학 데이터 과학 석사입니다. 자, 그리고 비교과 활동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DS 포럼이 있고요. 이 DS 포럼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재학생들, 그리고 이제는 졸업생들, 이제 2기까지는 졸업생이 없어서 다 재학생이었습니다. 이제 3기는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외부 초청 연사, 그리고 저희 교수들, 그리고 계약학과 관련 이제 LG CNS 임직원 분들 모시고 저희가 포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명하신 분 모시고 어떤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갈 인사이트들, 뭐 강연이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끝나고 맛있게 식사도 먹고 하면서 네트워크도 다지는 그런 즐거운 행사입니다. 아주 호응도 좋고 2회까지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워크샵은 뭐 MT입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즐겁게 이렇게 갑니다. 뭐 학생일 때 가는 MT 같은 건 아니고요. 저 워크샵이기 때문에 뭐 따로 이제 여행사 끼고 이렇게 그 버스 대절해서 즐겁게 다녀오고요. 첫 해는 이제 대부도 쪽으로 갔고요. 작년에는 이제 속초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개강, 종강 모임 있고 졸업 모임, 졸업하실 때 저희 요번에 처음으로 일기를 했는데 이제 근사한 데 가서 같이 졸업 모임도 하고 그리고 아직 이제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송년 모임도 졸업생들을 포함해서 좀 따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회가 이제 활성화되고 이제 2기부터 아주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1기 분들이 많은 노력 끝에 잘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스터디도 하고 아니면 뭐 취미 모임도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모임도 좀 가지시면서 여러 가지 원후의 소모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는 거니까 단순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므로써 또 좀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학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지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두 개의 학과가 있는데 하나는 계약학과, 하나는 그냥 일반 학과, 편의상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학과가 AI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이제 일반 학과가 융합 데이터 과학과입니다. 자, 이 두 개의 학과를 모두 다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LG CNS에 이직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그게 안 되더라도 이 대학원을 또 그냥이라도 다니고 싶다라고 하면 두 학과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두 학과 모두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입시 일정을 맞추면 두 학과를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모든 학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시 일정을 좀 구분해서 뒀고요. 먼저 이제 진행하는 게 계약학과 AI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입니다. 그래서 일정은 좀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2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는 서류 심사고요. 입학 정원의 3배에서 5배수를 선발을 할 거고, 서류 탈락 시에는 전형료, 저희가 전형료 한 30%, 3만 원 정도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특별히 이제 그 대학원에 입학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입학과 동시에 이제 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LG CNS의 인성검사가 계약학과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서류 심사 합격이 되시면 따로 문자나 이런 것들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서류 심사 이후에 이제 2차 면접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요거는 두 학과 모두 공통입니다. 그리고 등록은 합격자 발표 시에 공지할 예정이라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문자로 다 가니까 특별히 신경 쓰고 있지 않으셔도 되고요. 합격됐는데 등록 기간 중에 등록을 안 하시면 자동으로 합격이 취소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필수 제출 서류는 뭐 이렇게 쭉 다 보시면 다 일반적인 서류이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서류를 온라인으로도 제출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도, 우편으로도 대학원에 보내셔야 됩니다.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좀 이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출 서류를 다 그러니까 지원을 눌렀는데 서류를 안 냈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원 포기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양식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입학원서나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 자유 양식이 많긴 한데 모든 양식들은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입학 안내 사이트 페이지에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안내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시 일정입니다. 두 개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 진행하는 거. 사실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LG CNS 채용 연계형 학과, 계약학과는 입시 일정 서류를 이제 접수받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지난 14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 5시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채용과 입학이 동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원서 접수할 때 대학원에도 접수를 해야 되고요. LG그룹 채용 홈페이지에도 모두 접수해야 됩니다. 그 두 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대학원에 할 때는 이제 그 대학원 입학 서류인 거죠. 그죠? 입시 서류를 제안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전형료도 납부하셔야 되고요. LG그룹 채용 홈페이지는 채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형료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이제 서류들을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부러 LG에서 이제 그 요구하는 그 내용과 동일하게 저희가 그 입학 원서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질문들이 다 겹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쓰셔서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되니까 특별히 두 개를 작성한다고 해서 뭐 더 많은 내용을 작성하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두 개가 이제 루트가 좀 다르니까 두 개 다 동시에 접수를 해야 저희가 이걸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접수하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뭐 저희도 나름대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한쪽에 냈는데 한쪽에 안 내신 분들한테 안내는 드릴 테지만 저희도 이제 그게 다 가능한 건 아니니까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신경 쓰셔서 이 그 대학원 입학 입시 원서 접수랑 그다음에 LG그룹 채용 원서 접수 동시에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류 제출 아까 온라인으로도 먼저 제출하지만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그 원본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 등기 우편으로 꼭 하셔야 되고요. 24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도착은 늦어도 24일 날 이렇게 출발했다. 이렇게 소인이 찍힌 거면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서류 미제출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 합격자는 11월 7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어, 그렇게 많이 차고가 있진 않겠지만,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저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자로 미리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채용 연계형 같은 경우는 인성검사가 있다고 했죠. 그죠? 날짜는 11월 8일에서 9일, 금, 토 중에 하루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합격자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게 9일이 뭔가 못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9일이 바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오타를 낸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네, 9일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고쳐야겠죠? 네, 15일입니다. 바로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15일 그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은 11월 15일이고요. 여기는 이제 오시면 전인교원 그리고 이제 LG CNS 임직원분들과 그러니까 그 채용에 준하는 형태의 어떤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면접 시간도 좀 길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질문들, 특히나 전임 교원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이건 입사에 준하는 어떤 그 면접 시험이니까 CNS 임직원분들의 어떤 좀 타이트한 면접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원으로 이제 채용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뭐 다 직장 있으시니까 다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융합 데이터과학과는 이제 11월 4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2주 정도, 2주 정도 한 달, 그죠? 한 4주 정도 밀렸죠. 그래서 밀렸고, 나머지 것들은 쭉 다 동일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일단 여기 융합 데이터과학과는 CNS랑 상관없이 일반 학과이기 때문에 그냥 대학원에만 입학 원서를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검사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뭐 면접 시험에서도 CNS 임직원분들은 안 오시고, 이제 교수님들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대학원 입시의 형태의 면접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일정이 상이하다는 거 꼭 유념하시고요. 두 개 다 지원하실 수 있고, 두 개 다 지원하면 사실 각각 다 전형률도 납부하시고 따로 입시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두 개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 개 다 지원하셔도 좋고요. 뭐 하나에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쪽에만 지원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학비고요. 학비가 저희가 뭐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고 사실 꽤 큰 금액인데요. 일단 입학금은 학교에서 이제 한 번만 납부하는 금액으로 지금 25학년도 입학생 기준 아마 연말 되면 또 저희가 등록금 위원회가 열려서 소폭 보통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소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인상폭이 막 5% 10% 이렇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 내외이기 때문에 뭐 1%, 2%, 3%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금이 있고요. 이건 학교에서 그냥 지정된 금액이고 저희가 3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학기에 지금 작년 2기 기준으로 1,326만 원 1,320만, 21만, 6천 원이고요. 이거를 총 3학기를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큰 금액이죠. 여기서 좀 더 오른다고 하니까 더 비쌉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일반적인 그 특수대학원의 구성은 5학기로 되어 있고요. 5학기로 환산을 해보면 이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특수대학원이 700에서 700만 원대 등록금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 비싼 금액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늘어난 학비만큼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좀 많은 지원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강의를 이제 전임 교원들로 모두 다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면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드린 어떻게 보면 투자에 비해서 더 많은 어떤 리워드를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시스템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당초 그렇게 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1, 2기 이제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도 받아본 결과 되게 다 만족해하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 금액만 봤을 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다른 특수대학원과 비교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라는 것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장학금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이 대학원을 만들 때부터 제가 이제 끊임없이 주장을 한 건데요. 저희는 그 가성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대로 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죠. 전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예를 들어 1,3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돌려드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1,300만 원을 내고 3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을 좋아할까? 아니면 그 300만 원, 1,300만 원에 맞는 아주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원할까? 근데 사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특수대학원들이 이제 그런 약간 할인해주고 장학금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좀 안 좋은 학교일수록 더 그렇고요. 저희는 그렇게 할 바에는 대학원을 만들지 않겠다. 저희는 어, 좋은 프로그램으로 좀 약간 명품을 만들어 보자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장학금을 없앴고요. 없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장학금이 아니라 이 돈을 냈을 때 그리고 다녔을 때 졸업할 때 아깝지 않다. 충분히 그만큼 내가 얻어갔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마인드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 만들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1, 2기의 어떤 학생들의 어떤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저희가 운영한 결과 그런 어떤 비전에 그런 목표에 잘 다가가고 있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뭐 이렇게 사전 문의 사항 중에 장학금은 없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길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을 드릴 만한 내용들은 다 드렸고요. 사전 문의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합격에 영향을 주는 정량적, 정성적 부분, 회사에서 프로젝트 경험, 이런 것들이 합격에 영향을 주는, 네, 뭐,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면 좋고 안 좋고 이걸 떠나서, 일단 요거는 사실 이제 두 개의 학과가 좀 다를 텐데요. 제 생각에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프로젝트 경험 있냐 이런 거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명시적으로 그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평가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분이 이 프로그램 저희 대학원을 이제 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사회로 나갔을 때 성공하실 것 같은지 그걸 보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농담 삼아 학생들에게 얘기하는데 제 꿈은 우리 대학원에 온 학생들이 사실 좀 상대적으로 좀 젊거든요.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20대 후반보다 30대 초중반의 분들이 많이 오세요, 사실. 그런 분들 아직은 이제 회사에서는 그냥 중간 이제 허리 역할들을 하시는 그런 인력들인데 제가 농담 삼아 나가셔서 꼭 임원 다셔야 된다고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원 다실 수 있을 것 같은 분들 더 잘 나가는 직장인이 되는데 저희 대학원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분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회사에서 더 일도 많이 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더 유리하겠죠. 그런 면에서는. 근데 뭐 어떤 특정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거나 뭐 어떤 특정 상황 때문에 이분들에게 더 뭐 플러스 점수를 주고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공자는 어떤 점을 많이 보는지 비전공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비전공자가 훨씬 많고요. 출신학과에 제한 당연히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과는 상관없이 지금 하는 일이 4차 산업과 관련이 있든 없든 이 우리 대학원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본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커나갈지에 대한 충분한 비전이 있고 그런 계획이 구체성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좀 높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비전공자 현업이 아닌 상태에서 지원 가능 및 비전공자 합격. 현업이 아닌 경우는 일단 계약학과는 별개고요. 올해 이제 졸업 예정자들도 계약학과는 선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일반 학과, 그러니까 융합데이터과학과의 경우에는 사실 현업에 안 계신 상태에서 지원을 하면 합격하는 비율이 높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1, 2기에는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셨어요. 예. 그 다음에 가산점이 있는가? 영어 점수, 뭐, 고려대 탁구 졸업한 학생 우대하냐? 뭐, 영어 점수는 당연히 없고요. 자대생 우대도 뭐 고려대학교가 나쁜 학교는 아니니까 고려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다녔으면 당연히 저희가 좋게는 보겠지만, 그냥 고려대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우대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졸업생, 재학생의 대략적인 스펙.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예.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그 뭐 그 대학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채용 연계형들을 이직하는 그런 경우들이 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반 학과 분들 뭐 보면 되게 다양합니다. 제가 한 30개, 40개 회사인데 뭐 삼성전자나 계열사도 많고요. 그다음에 쿠팡, 그다음에 KT, 하나은행, 뭐 은행도 되게 많고 회계법인도 있고요. 심지어 검찰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도 있고요. SBS. 그다음에 S51 뭐 이런 데도 있고 되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고요. 한 제가 볼 때 한 80% 정도, 7, 80%는 대기업을 다니시는 것 같고요. 대기업이라 하면 이제 누가 들어도 알만한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고요. 한 20, 30%는 이제 자기 사업을 하시거나 스타트업에 계신 젊은 분들, 네,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들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열심히 다니세요. 열심히 다니고 되게 생산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분들을 이 한 공간에 모아놓고 이분들끼리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면접 난이도 및 진행 방식은 뭐 그냥 진짜 묻고 답하는 형식이고요. 이것도 학과별로 좀 다른데 일단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대학원 면접입니다. 그래서 왜 왔냐, 뭐 앞으로 뭐 할 거냐,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뭐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뭐 여기 팀장님께서 좀 저기 예, 이렇게 첨언을 좀 해주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LG CNS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예, 그런 데서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입학적 교수님과 컨택 필요 여부는 저희는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필요 없고요. 그냥 예, 학교 이제 학부처럼 그냥 입학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도교수와 비슷한 건데 지도교수와 소통 방법 및 학위 논문 작성. 학위 논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논문 트랙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좀 네. 욕심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경우에는 캡스톤 트랙을 신청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선생님, 결과물로 논문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어떤 역량이고요. 그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 다니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학위 논문은 아니지만 논문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과연 논문을 쓸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그분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수대학원이고 비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문을 어떤 학문적인 수준, 진짜 이제 일반 대학원 그 석사 수준의 어떤 리서치 퍼포먼스를 내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강점은 도메인의 어떤 스페셜티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다 두고 뭔가 이쪽으로 승부하시려고 하면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논문을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논문을 꼭 쓰고 싶고 의지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서포트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학 전 공부가 필요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하면 되고요. 예, 어, 그냥 원하시면 이것저것 뭐 블로그나 아니면 뭐 GPT 이용해서 공부하셔도 되고 다양한 수학이나 프로그래밍 아니면 뭐 통계학 이런 것들 조금 공부하시면 도움은 좀 될 텐데 특별히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특정 교수님 수업을 많이 들을 수 있는지 어떤 교수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딱 이렇게 짜여져 있고 그 트랙대로 따라가는 거라서요. 저희가 그 어떤 교수님이 됐든 그 교수님이 수업을 많이 하시지도 않고요. 이렇게 딱 뭐 정해진 수업만 들으실 수 있고요. 전일제 학생처럼 출퇴근해야 되지. 여기는 특수대학원이라 그런 거 없습니다. 컨택 필요 없고 전일제 학생처럼 지도 교수님 연구실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랩실 배정도 없고요. 자, 그다음 계약학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 하고 제가 마이크를 여기 그 CNS 그 신채용팀에게 넘기고요. 그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다른 기타 문의사 직장 친화적인 대학원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육아휴직 중에도 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 육아휴직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원을 휴학하는 건 좀 어렵고요, 그죠? 네, 그러면 안 되고, 네, 육아휴직 중에도 당연히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힘드시겠죠, 그죠? 근데 뭐 저희가 애를 받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또 남편분의 도움만 남편 혹은 그죠? 와이프분의 지원만 있으면 금요일 저녁 토요일만 이렇게 보장을 받는다면 충분히 다니실 수 있다고 보고요. 휴직 중이니까 회사 대신 이제 육아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박사 과정 진학 계획 시 진학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뭐 사실 본인의 전공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은 저희는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사 과정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요. 요 석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박사 과정으로 이렇게 진학하게 되는지는 본인의 어떤 도메인과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뭐 통계학이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뭐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이런 일반 대학원에 바로 박사과정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사실 좀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특수대학원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MBA 같은 거죠. MBA 같은 거라서 뭐또 그건 전문대학원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일반 대학원과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런 분들을 이제 그쪽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다음에 비전공자가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요. 비전공자를 기본으로 깔고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학원과의 차이, 뭐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뭐 AI 대학원, 빅데이터 융합 대학원, 네, 다 같은 특수 대학원이고요. 뭐 어떻게 다른지, 네, 한 가지 차이점은, 저 운영하는 데가 저희는 이학입니다. 통계학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사이언스, 이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4차 산업을 공부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좀 더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이런 거보다는 원리나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집중을 할 거고요. 따라서 조금 터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렵고 그래서 약간 우리가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보더라도 이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바라보는 것과 엔지니어링, 공학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면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약간 뭐 데이터 학습의 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배워나가고 그래서 그런 원리를 깨우친 상태에서 이제 자기 도메인에 가서 이렇게 로봇을 활용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그런 데서 일단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은 다른 차이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되게 특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임이 다 강의하고요. 그리고 공부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신하건대 저희 국내에 있는 모든 특수대학원을 다 통틀어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임 교원이 강의하는 비율도 당연히 제일 높을 거고요. 뭐 그런 데서 좀 특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는 선의수 필수 과목이 있을까요? 들으면 좋은 과목 있지만 없어도 됩니다. 경영학과 출신이면 충분하고요. 그다음 선행학습에 대한 쪽은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또 그리고 이제 계약과가 관련한 질문은 저희가 이제 CNS 그 채용 담당팀에게 넘겨드리겠고요. 좀 답변 주시고 그 사이에 이제 여기 채팅창에 질문 있으신 걸 쭉 한번 써주시면 제가 요 계약과 관련한 질문이 끝나고 나면 채팅 읽어가면서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리도록 저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선생님 아니면 윤재현 팀장님 계시나요?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LGCX 신입채용팀장 윤재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희 그 설명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계약학과 관련해서 사전 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금 질문해 주신 건 재학 중 직장 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걸 더 좀 추구하는 편이고요. 또 퇴사 시기는 본인이 그냥 결정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 회사에 입사한 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언제 퇴사하셔도 상관없지만 저희가 권장하는 건 이제 대학원 졸업하시면서 퇴사하시고 오시는 게 개인적으로도 낫지 않으실까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생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인성시험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인성시험을 도입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되게 이거 어떡하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두려워하시는데요. 굉장히 노멀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신입 공채하면서 진행을 해 보니까요. 저희가 인적성인데 적성 시험은 조금 어렵고요. 인성 시험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노멀하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LG에서 중요하게 보는 관련 전공과 지식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계약학과는 지금 계약학과에서 공부하시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 과목에 대해서 이미 이제 교수님들이 학습해 주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미 가르쳐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지원하시는 분께서 가지고 계신 도메인 널리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쪽에 어느 사업 쪽에 중요하고 어느 쪽에 필요할지, 그건 이제 굉장히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핏한 데에 지원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게 계약학과 합격생의 평균 나이 제한인데 일단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나이 제한은 없고요. 평균 나이는 저희가 사실 계산을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도 있고 좀 적으신 분도 있어서 이 평균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통계학적으로도 잘 아시겠지만 평균이 어쩔 때는 굉장히 어 쓸모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국회의원의 평균 연봉이 정의원이 한 분 가시면 굉장히 높아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 나이라는 건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직무 적합도는 어떻게 보는가? 요거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모든 회사는 직무 적합도와 조직 적합도로 이제 채용을 하죠. 직무 적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얼만큼 핏하는지, 특히 우리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도메인 날리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여기는 이제 빅데이터 과정이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직무 적합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요 측정하는 방법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어떤 팀으로 배정되는지는 저희가 졸업 후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 배우는 과목 자체가 데이터, AI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배정을 해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지금 학비를 들으셨지만 굉장히 비싼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배운 걸 사용하실 수 있는 곳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뭐 도메인 널리지가 뭔가 금융 쪽이나 뭐 어떤 화학 사업이나 이게 서로 다르실 수 있는데요. 그거 플러스 일단 배운 거를 합해서 굉장히 잘 맞는 쪽에 어사인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시 경력 인정 범위인데요. 이거는 보통 본인께서 이제 그 전에 입사하셨을 때 이직과 거의 유사하게 인정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입사 후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직무 전환 등이 용이한지. 우리 회사에는 MC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본인께서 원하실 때, 직무나 뭐 팀이나 이런 걸 변경하실 수 있고 직무는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 가장 핫한 데이터 AI 직무이기 때문에 아마 직무를 변환하진 않으실 거고요. 팀을 바꾸고 싶으실 땐 그렇게 팀을 많이 바꾸십니다. 일단 기본적인 질문을 제가 지금 먼저 선행 질문 다 드렸고요. 지금 채팅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계약학과 관련된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약학과는 내년에도 진행하는지, 계약학과는 10명만 뽑는 게 맞는지, 요거를 근데 교수님, 제가 요거 채팅을 보면서 질문에 답변해도 될까요? 여기에는 지금 그 일반 질문도 있는데 어떠실까요, 교수님? 네, 제가 꺼놨었네요. 아, 예, 일단 예. 그 채팅창에서 보시고 CNS 관련한 질문 먼저 그냥 골라서 쭉 해주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럼 남는 부분들은 제가 팀장님 하시고 나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예, 채팅창 알겠습니다. 보시면서. 예, 이 예. 채팅창은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게 화면 공유가 안 되네요. 채팅창은. 이게 줌이라서. 네. 그런가요? 그러면 일단 뭐 네. 다들 보고 계시니까 요거를 네. 보고 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학과는 10명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8명을 뽑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약학과는 내년에도 그러니까 내년에 진행한다는 게 내년에 또 뽑는다는 말이시죠. 이거 저희가 이제 사업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진행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뭐 제가 개런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요. 그래서 뭐 일단은 10명만 뽑는 게 아니라 8명만 뽑습니다. 제가 좀 조정팀 올해 8명을 뽑았고요. 예, 예. 10명이 정원이긴 한데, 아, 예, 이거는 예.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이게 채용이기 때문에 CNS에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 없으면 10명을 다 꽉 맞춰서 뽑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CS 계약학과에 대해 졸업 예정자 채용 가능성이 있는지, 예, 예, 예. 재직자에 비해 어필 가능한 역량이 있을지, 예, 계약학과에 대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졸업 예정자 채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열어두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저께,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채용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니까 저희가 지원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재직자에 비해 어필 가능한 역량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성장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그런 역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습을 하면서 다른 분들보다 기간
되게 그 주중 기간이 길잖아요. 그때 굉장히 본인께서 어떻게 노력을 할 거고 어떻게 보면 학습 계획이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필드에서 도메인 역량을 기를 때 어쩌면 이제 1년 반 동안 굉장히 이렇게 인텐스 있게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떻게 캐치업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계약학과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학과 지원했던 학생들도 직장인 모두 직장인 출신이었을까요? 이게 오타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기존에는 계속 다 직장인 출신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제 답변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더 답변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졸업 및 입사 후 JD는 어떻게 되는지 잡 디스크립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경주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커리어 디벨롭 보통 CDP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JD라고 하시면 저희가 보통 잡 디스크립션인데 예. 그래서 졸업 및 입사 후의 플랜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그냥 이제 답변을 드리면 졸업하시거나 입사하신 후에는 저희가 어 예. 졸업하시고 입사를 하시면 기존에 잡은 이제 이직을 하시는 요렇게 요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요거 오타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계약학과 지원 시 학사도 동일계 전공이면 유리한지 이 예. 글쎄요. 이거는 저희가 어느 부분에 유리하다고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사업부에서 같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유리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별로 니즈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떤 사업부는 경영학과 출신을 굉장히 원하시는데 근데 빅데이터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쪽이 있고 어떤 쪽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인문학적인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서로 다 다르시기 때문에 꼭 동일계 전공이면 유리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계약학과도 등록금은 동일한가요? 예, 계약학과는 아시다시피 등록금을 예, 동일하고 회사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예. 계약학과와 관련해서 평판 조회가 있던데 조회 시점과 조회 대상자들이 궁금합니다. 계약학과는 입사와 동일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평판 조회가 저희 회사는 무조건 레퍼런스 체크이라고 해서 있게 됩니다. 그 경력 이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회 시점은 이제 저희가 뽑을 시점이겠죠. 왜냐면 이제 회사 입사랑 동일하니까요. 그리고 조회 대상자는 저희가 보통 내부 2명, 외부 2명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요. 근데 경력하시는 이제 지금 저희는 경력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일반 학생분들이 지원하신다면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개 회사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 기존의 회사에 알려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아직까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 저희 회사랑은 계약이 된 상태는 아니 그쵸. 이제 뭔가 그 저희가 상법상 얘기하는 회사와의 계약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학교를 통한 이런 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 2기 중에서 지원 시점부터 재직자가 아닌 퇴사자도 있네. 아직 없었습니다. 예. 계약학과 관련해서 도메인 널리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다양한 도메인 경험을 어필하는 것도 좋을지. 이거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도메인 널리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단 한 가지를 깊게 아는 걸 저희가 도메인 널리지라고 보통 말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근데 다양한 도메인을 다 경험하실 만한 나이가 있으신 분은 없을 것 같지만 다양한 도메인을 경험하셨다고 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한 스킬이 굉장히 스킬풀하실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AI로서 뭐 LG화학, LG전자,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KB증권 여기를 다 수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도메인을 다 킬을 하는데 자기 그 기술 하나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그 우리은행 프로젝트만 20년 하시는 거죠. 대신에 어떤 기술이든지 뭐 이게 이거는 본인께서 이제 어떻게 성장하시는지에 따라 이거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본인의 선택인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어필하시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사에 준하는 면접이라고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 비전공자이다 보니 전공자에 비해 전공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면접 시 전공적인 역량으로 전공자가 비전공자에 비해 유리 비전공자가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문제입니다. 저희 전공자의 의미가 지금 이 회사, 그, 이 과정과 우리 회사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회사는 지금 저희 신입 공채 중인데 게시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공 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전공자와 비전공자는 조금 의미가 없고요. 사실 뭐 국문학과, 철학과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시는 게 없다고 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학과 합격자 중에 스타트업 출신도 있을까요? 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저희가, 어,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출신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학학과 합격을 하게 되면 LG CNS와의 계약은 별도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저희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되면 LG CNS는 이제 입사 시점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저희랑 계약서를 따로 쓰는 건 학비 관련된 오블리게이션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거죠. 저희가 지원해 드리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입사 시점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연봉 협상은 이전의 경력직의 이직과 동일하기 때문에 연봉 협상도 동일하게 나중에 입사 시점에 하게 됩니다. 그 최종 계약서 작성은 보통 입사 시점에 하게 됩니다. 당연히요, 이거는. 그 전까지는 사실 이미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면접 보시고 이런 건 어쩌면 1년 반 뒤에 입사할 거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죠. 굉장히 긴 약속인 거죠. 그리고 계약학과 합격자 학점 평균은 사실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요. 예, 죄송합니다. 계약학과 졸업 후 입사 시 근무 지역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근무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합니다. 어디로 갈지는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저도 예전에 여러 군데서 이제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어디든 근무 지역이 매번 뭐 매달 바뀔 수도 있고 한 몇 년, 10년 내내 똑같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우리 회사 LG CNS는 이제 업무 특성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이게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계약학과나 이런 걸 졸업하면 뭐 어디 지방에 보낸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인데 지방 프로젝트가 굉장히 생활이 좋은 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방은 이미 다 꽉 차서 가실 데가 없고요. 그리고 DS 프로젝트, 왜냐하면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지방 프로젝트에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원하셔도 갈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걱정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학생분들이.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뭐 꼭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일할 수 있다. LGC에서는 그거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학학과 질문 중에 KK님이 하신 게 인성시험, 적성시험이 아니라 정말 가짜가 아니고 진짜 인성 검사만 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서류 면접에서 지원자의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볼까요? 어떤 점을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 제가 요거 항상 말씀드려요. 저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그 인사적으로 항상 POP과 PJPC라고 해서 저희가 조직 적합도와 직무 적합도에서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그 자세하게 봅니다. 특히 저희가 신입사원이나 이런 거 뽑을 때는 저희 회사에서 네 가지 기준으로 보는데요. 직무 적합도, 조직 적합도, 성장 가능성, 고객 가치 향상 능력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을 어떻게 이제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인지 성장 가능성이 어떤 건지 그리고 조직 가치, 조직 적합도, 직무 적합도. 그러니까 조직 적합도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로 우리 회사에서 잘 이렇게 랜딩할 수 있는지 잘 적응해서 퍼포먼스를 많이 내실 수 있는지 직무 적합도는 이 직무에 AI면 AI, 데이터면 데이터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고 이 프로젝트에 얼만큼 응용해서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걸 보겠죠. 아까 조직각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회사는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일하고 고객과 같이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역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 군데서 이동하면서 뭐 일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으셔야겠죠.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계약, 팀장님.
네. 네, 제 대학학과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앞쪽에 그 일반학과 질문하셨던 분들 몇 분 답을 먼저 아, 하고 예, 예. 그리고 다음 그럴까요? 하시면 될 것 예, 예.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일반 계속 학과 기다리시고. 질문도, 예, 먼저 네, 교수님께서 제가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몇 개만 많지 않아가지고 예, 네, 예. 네. 저 앞쪽에 대학교에서 보통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며 실습하는지 입학 정원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데이터 분석하며 실습하는지 데이터는 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약간 이학적인 그거라서 뭐 실제 데이터를 막 가져와서 분석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타입의 데이터들 그냥 뭐 텍스트 속에 있는 그런 데이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례 연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 AI 사례 연구 같은 경우는 뭐 컴피티션 같은 거를 여러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입학 정원은 30명, 10명 이렇게 돼 있고 총 5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일반 학과 30명, 계약학과는 채용 연계형 10명, 그다음 재직자 10명.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40명이고 재직자 전형은 이제 CNS에서 뽑아서 오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그 MOT에서 AI 개설 과목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 MOT에서 뭘 가르치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그래도 MOT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이고, 네, 제대로 된 AI 과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이렇게 딥러닝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강화학습이나 뭐 AI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거라서 기술교육 전문대학원은 그런 거 관련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거는. 제가 MOT는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빅데이터 학부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부에서 배우는 것과 대학원에서 배우는 게 비슷한지 저는 빅데이터 학부에서 뭘 배우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을 보시면, 네, 그거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에 추천서는 해당 없지만 제출하면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해당자 조건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옵셔널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진로는 사실 특수대학원이나 대부분 다시 자기 회사로 가거나 CNS로 갑니다. 채용 연계형 같은 경우는 직무를 변경하신 분들 얼마 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분은 회계사신데, 그냥 회계 일 하다가 저희 대학원 다니고 디지털 관련한 뭐 회계 쪽으로 가신 분도 봤고요. 그다음에 이직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일반 학과 다니시다가. 그다음에 합점 트랙과 캡스톤 트랙 같이 할 수 있는지요? 같이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캡스톤 트랙 신청하신 다음에 학점 트랙의 수업을 첨강하실 수 있도록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첨강하면 사실 도움이 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병행은 하실 수, 그러니까 약간의 편법으로 병행 가능하지만 두 트랙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대학, 그다음에 학부 시절 학점도 많이 보나요? 네, 안 봅니다. 학점은 안 보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서류는 학과 실에 방문 제출해도 되나요? 방문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밑에 전현태 선생님이 답변 달아주시고 제가 알기로 오프라인으로 그냥 방문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냥 등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밑에 전현태 선생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해주신 것 같은데 아닌가? 그 다음에 네, 나이 관련한 질문은 뭐 궁금하신 건 알겠는데 저희 나이 잘 모릅니다. 그런 거.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몇 살인지 모르고 그냥 뭐 나이가 많으실 것 같구나 이런 분이 있고 나이가 어리실 것 같구나 이런 분이 있지 저희 뭐 입사도 그렇고 뭐 대학도 그렇고 그때 나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희는 그런 거 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통계량을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 계약학과인 것 같고요. 정보통신공학과 출신도 비전공자의 태나온도 뭐 비전공 전공 상관없이 특별히 분리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는 공학 계열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네, 그래서 그 특별한 불리한 점은 없고요. 아까 계약학과랑 그때 아까 비계약학과에도 뭐 비전공자 출신이 더 유리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전혀 그런 거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지원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
다 계약학과네요. 그죠? 레퍼런스 책, 이것도 아니고. 어, 네. 네,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주는 건 복습용이고 출석은 불인정이죠. 저희 출석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 결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은 거의 예, 부르지 않고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출석에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1,300만 원을 내고 출석 안 하면 본인이 손해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금요일 수업은 몇 시? 7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서류 제출 시 원본 발급이라고 하면 PDF 파일 출력해서 보내는 건 안 되나요? 정확한 원본이 원본이라 함은 그 학교 측에서 뽑은 그 원본입니다. 그러면 복사하거나 그러면 뒤에 워터마크가 다 찍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그 온라인으로 뽑아도 다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온라인 출력을 하든 아니면 직접 가서 뽑든 그 원본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거를 뭐 이렇게 스캔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스캔하고 있으면 그러면 다 복사본이라고 이렇게 워터마크가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가까 입사 지원 시 나이가 블라인드인가요? 블라인드는 아닙니다. 다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서류를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하라고 나와있는데 온라인 제출은 UA 홈페이지 접수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제출은 UA 홈페이지 접수. 그다음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LG 채용 그 커리어넷 접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PBL을 하고 있는데 대학원에서 제가 PBL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요. 네, 뭐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인가요? 네, 뭐 저희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은 수업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이제 약간 인텐시브한 티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학과 모두 졸업 후 특수대학원에 입학하는 분들도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LG CNS 채용 연계형에서 저희가 졸업 예정자에게도 문을 열어놨다고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뽑히실 수 있고 다만 일반 학과인 융합데이터학과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약학과 채용 연계인 경우는 아니고요. 네. 그 정도까지 제가 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제가 다시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들리시죠? 네, 잘 예, 들립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있을까요? 예, 뭐, 여기, 윤슬님? 예, 학부는 비전공, 석사는 공학 석사면 전공자로, 제가 전공자, 비전공자를 계속 질문하시는데 저희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예, 전공자로 인정한다고 뭐 어떤 베네핏이 있지 않습니다. 비전공, 저희 거 지금 전공 무관입니다. 예. 그리고 대학학과에 지원한 졸업 예정자에 대해서는 도메인 널리지를 평가하지 않는지, 도메인 널리지가 꼭 일하면서 생기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요. 예, 어느 정도, 아무래도 이제 일반 지원자에 비해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보다 당연히 도메인 널리지가 없지만 어떤 사회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졸업 예정자분들은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계약학과 근속 조건이 있습니다. 예, 저희 1년 반 학교를 다니시기 때문에 3년간 오블리게이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책도 대학원에서의 교육을 예, 입사 시점에 해야지 지금 하면은 굉장히 본인분들이 난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약학과 합격 시에는 학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그리고 계약학과 서류 제출 시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뭐 논문이나 본인께서 어필하고 싶으신 거 다 커리어스에 저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학과 합격 후 학기 도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나 뭐 이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건 학교와의 학교를 다니시는 기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랑 이제 저희가 뭔가 요구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 계약학과를 하시면서 휴학을 하신다는 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전문 이런 대학원은 휴학을 잘 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입사 시점 조절이 저는 휴학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아서 혹시 필요하시면은 뭔가 육아휴직은 굉장히, 되게 중요한 일이고 뭔가 있다면은 뭔가 학교와 협의하셔서 하시는 일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휴학이 있다면 뭐 꼭 육아휴직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말
사정에 의해서 휴학이 있다면 입사 시점이 당연히 조절되겠죠. 예. 계약학과 학점이 중요한가요? 어, 뭐, 중요할 수, 글쎄요, 예, 저, 모르겠어요. 뭐, 저희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약학과 입시 지원 시 나이가 블라인드인가요? 예, 교수님이 안 본다고 말씀하셨죠? 교수님과 저희는 동일하게 볼 그러니까 테니까요. 블라인드라는 게 예, 볼 수는 예. 있습니다. 볼 수 아, 있는데 아, 평가를 아. 아무런 건 없습니다. 예. 아예 안 서류로는 보이냐는 보입니다. 얘기신 거죠? 예, 서류는 당연히 보입니다. 예, 근데 교수님이, 일단 저희가 교수님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같이 면접을 보기 때문에 교수님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일단 입사 지원 시 나이, 일단 보이지만 교수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거랑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면 저희는 지금 거의, 계약학과는 전부 LG CNS, 예, 무조건 채용 형이고요. 성적이 뒤처지면 중도 탈락한 사람이 아직까지 없어서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이 대학원 성적이 뒤처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예, 그래서 중도 탈락은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졸업 예정자의 경우 계약학과 지원 시 학점이 큰 평가 요소가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평가 요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떤 성실하게 이렇게 하셨던 부분이 평가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학점 그렇다고 뭐 이거 학점만 100%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큰 평가 요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큰 평가 요소가 아니라 어떤 평가의 한 팩터로 저는 당연히 사용할 것 같습니다. 계약학과의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제출하면 될까? 계약학과는 무조건 온라인 저희 커리어스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KKK님, 직무 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프로젝트성으로 다양하게 일하는데 계약학과 졸업 시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정의, 음, 어, 그, 아, 약간 우리 회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컨설턴트일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링을 하는 컨설턴트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저희 회사가 전략 컨설팅 펌은 아니기 때문에요. 약간 다를 것 같고요. DS, AX 관련해서도 다 가서 직접 가셔서 파이썬이나 이런 걸 하시지, 이렇게 전략 컨설팅은 하진 않는 회사입니다. 예, 약간 조금 우리 회사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경력자는 LG 시엔스 계약학과에 입학하면서 LG 시엔스 입사를 권장하셨는데, 이거 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경력은 그 회사에 일하시다가 1년 반 뒤에 저희 회사로 오시는 겁니다. 졸업과 동시에. 예. 네, 그리고 3번은 AI DX 관련 유관 업무 혹은 유관 업무가 아니었든지 간에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아, 예, 맞습니다. 그 유관 업무가 아닌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배우고 싶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유관 업무가 아니신 분들이 좀 본인이 뭔가 뭐 화학이든 뭐든 뭔가 금융이든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정말 그 분야에 되게 큰 이제 지식을 가지시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될 것 같고. 졸업 예정자의 경우 계약학과 지원 시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요한지. 제가 요즘 분들이 말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다르시거든요. CX 분들이 제출하시는 포트폴리오랑 그, 다 개발자분들이 제출하시는 거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실지 모르지만 뭔가 본인을 어필하시고 싶으시면 다 제출하셔도 됩니다. 네. 뭔가 내가 이걸 통해서 굉장히 나를 잘 어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학과에 지원하시는, 어, 경력자가 아닌 분들은 굉장히 지금, 내가 경력자와 경쟁해야 되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위치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분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그 학교에 다니시면서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과에서 뭔가 과제든 어떤 방향이든 뭐 공모전을 하시든. 그러면 저희 공채 지원서에도 있지만 그런 걸 하시면서 어떤 일을 같이 하시면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고 어떤 준비를 하실 수 있었는지 어떤 프로젝트성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걸 조금 많이 어필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으실까. 그게 조금 더 그분들과의 차이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왜냐하면 경력이란 부분이 없으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더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정도로 답변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후에 질문이 나온다면 저희 커리어스 홈페이지에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 어 김소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답변을 해 주실 테니까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질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질문은 이제 그만 받겠고요. 예,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학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질문은 학교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나 이메일, 아이다스 이메일, 그리고 3290-1384 전화 있고요. 일과 시간에 전화 주시면 응대해드리겠고, CNS 계약학과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여기 지금 공지해 드렸는데, 더 좋은 방법은 우리 김소희 선임님한테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요, 저희 여기 커리어스넷 그 1대1 문의하기로 하시면 여기 채용팀에서 다 이렇게 뜬다고 합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훨씬 더 자세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 1대1 문의하기 이용하셔서 계약과 관련해서는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질문이 많아져가지고 듣다가 이제 나가신 분도 많고 지금 많이 남아 계신데요.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합격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좋은 인연 만들어서 즐겁게 대학원 생활도 하고 많이 배우셔서 사회의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추가 질문은 이제 받지 않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